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 기대대로 2주 안에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모스크바 환승길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겨운 회담이 다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시위 사태가 되레 격화했습니다. 비교적 잠잠했던 지역까지 확산돼 홍콩 내 20여 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특히나 이번 시위에서는 중국계 은행과 점포가 시위대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1천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이나 회사를 사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1천억 펀드 운용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핵심 기술 확보를 지원해 기업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이사직에서 물러납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나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룹 총수로서의 입지에는 변함은 없지만 25일 시작되는 국정농단 재판 파기 환송심이 시작되는 데 따라 재판에 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미국의 정치 이슈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번지는 무역 전쟁 또 경제 지표 부진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약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장도 빠졌죠. 코스피는 1% 넘게 빠지면서 202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빠지면서 621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북미 실무급 협상이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대화의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번 주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으로 우리 시장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도 움직이겠죠.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함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이러한 이슈들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커들러와 트럼프의 긍정적인 무역 협상에 대한 발언으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있을 미중 무역 협상으로 다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가 내일 이 개장 전에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해 상반기 실패한 7조 원대 영업이익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는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증시 짚고 이번 주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임박했습니다. 증시 상승에 긍정적 모멘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장전에 발표되는 이 실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로 각 업종별로 시장에서 다시 순환 사이클 보일 수 있을지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020선에서 증시 종가 형성됐고 코스닥은 621선에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지표 호전으로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일단 뭐 좀 오르고 내림 속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일단은 뭐 좀 조정의 양상이 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특이한 점, 두 가지 특징 분명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유동성 관련된 이슈 내지 유동성 관련된 믿음 내지는 기대는 시장의 기저에 계속해서 깔려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이를 기반으로 해서 두 번째죠, 경제 지표의 좋고 나쁨이 결국은 시장의 희비 교차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주로 형성했었다라는 점. 특히나 일단 9월 FOMC 이후에 유동성 관련 어떤 그 이벤트는 소강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저 그리고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후로 결국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경제지표가 말씀을 예를 든다라면 경제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 좀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 어떤 그 전반적인 초반에는 다소간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되는, 그러면서 시장의 조정 양상이 상당 부분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주 일단 ISM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도 상당히 부진했죠. 일단 55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52.6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채 시장 다시금 그 선물 국채 시장 10년물 시장이 15bp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 이를 놓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작용 내지는 반영이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시장의 어떤 그 하락 기조가 나타났다라는 점. 결국에는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 그런 부분을 놓고도 우리가 예를 좀 상당히 어떤 그 티피컬하게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1.4% 상승하는 그런 마감 보여줬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은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이었습니다. 결국은 고용지표 실질적으로 1969년 이후 최저치의 실업률을 보였다라는 점, 실업률 3.5%를 만들어내면서 시장 상당히 고용지표에 대해서 고무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 시장 예상치 3.7%조차도 하회를 하면서 실업률 자체가 어찌 보면 반세기 역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 좋은 긍정적인 고용 지표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었죠. 취업자 증가수는 다소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 취업자 증가수, 시장 내 기대감 그리고 전월치 대비해서 줄어든 한 13만 개 정도의 어떤 그 취업자 수 증가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 가만히 좀 돌이켜서 평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고용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제지표가 좋게 나타났다라는 어떤 그 호재에 대한 시장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여기에 더해져서 취업자 증가수의 둔화는 다소간 좀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아니면 좀 다소간 시장에 어떤 그 실망감을 안겨주는 뉴스였는데 오히려 이게 역전되면서 FOMC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시키는 그런 투자 심리의 전개를 위한 어떤 그 매우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을 했다라는 점.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어떤 그 경제 지표의 어떤 그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시장 내 투자 심리의 평가, 투자 심리의 반영, 투자 심리의 전망 이런 부분들이 참 매우 어떤 그 기초적인 유동성을 근거해서 상당 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이번 주 전반적으로 물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 내일 아침 예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번 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앞서도 최원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커들러 총재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회담 10일 현지 시간입니다. 10일과 11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상황을 놓고 미국 측에서 미리 지금 긍정적인 펌프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상당 부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점.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을 만들어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뭐 중국 간의 어떤 그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만 한 가지 미국과 유로존 간에는 조금 좀 우려감이 나타나는 유로존 지역에는 조금 좀 우려감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가 브렉시트와 관련된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미국이 유로존에 대해서 75억 달러 관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예고해 놓고 있다라는 점. 10월 1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1주 반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75억 달러에 대해서 10%에서 25%의 추가 관세 부과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 내 어떤 그 변화 가장 큰 거 자동차 업종일 수밖에 없죠. 그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변화, 주가 변화 이런 부분들 유로존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어쩌면 우리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업종에는 조금은 좀 어떤 그 반사 이익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따라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한 전반적인 IT 업종의 변화 가능성, 모멘텀 부각 가능성, 그리고 자동차 업종 바닥권을 탈피하고 전체적으로 작년 기저효과를 상당 부분 누리게 되면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맞이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여기에 유로존 75억 달러 관세부가 예고까지 합쳐지게 되면서 어떤 그 반사 이익의 가능성 생각을 해보면 이번 주 상당 부분 우리가 눈여겨볼 업종 내지는 눈여겨볼 부분은 상당 부분 시가총액 대형주 쪽에 소위 말하는 전차군단 쪽에 쏠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단 주목할 이슈 크게 세 가지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과연 이거에 대한 방향성, 이에 따른 투자 심리의 전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두 번째 유동성 지속과 관련해서 투자 심리의 방향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히나 뭐 오늘 저녁부터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연달아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면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 그 FOMC 의사록까지 이번 주 수요일 발표 예정에 있죠. 이제 앞으로 추가 어떤 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여부를 우리가 힌트 삼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여기에 더해져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실질적으로 내일 아침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계기로 시작이 된다라는 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항상 뭐 첫 스타트를 끊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그리고 과거 2분기, 1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업 실적의 발표를 할지 상당히 그에 따라서 이번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시장의 상승 가능성 여부 매우 크리티컬한 변곡점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아직까지는 주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전망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계속되는 불과 며칠 사이에도 컨센서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해 봤을 때 최소한 그들의 영업실적, 분기 영업실적은 그 7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3분기 대비해서는 한 50여% 정도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3분기는 상당 부분 최고점이었다. 그리고 4분기 점점 줄어들었다가 1분기가 어찌 보면 최악의 시점이었는데 그 최악의 시점을 점점 개뚫고 개선을 해 나가면서 이번 3분기까지 실적 개선이 지난 1분기를 최저점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적 개선의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유동성의 개선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그런 모습과 더해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주요 이벤트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모레 저녁 3번 연속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중국 차이신 서비스 PMI 지표 발표 예정에 있다는데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PMI 지표, 지난주 미국의 PMI 지표는 상당 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을 위축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지만 중국의 PMI 지표는 계속 긍정적인 어떤 그 모양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9월 차이신 서비스업 지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시장 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내일 우리나라 이제 그 경상수지 발표 예정에 있죠. 이 경상수지 과연 이제 뭐 수출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과거 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이에 따른 우리 경제 지표로의 영향 한번 조심스럽게 따져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내일 저녁에는 FOMC 9월 의사록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제 그 시장 평가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0일과 11일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이제 그 수출 물가 지수가 발표된다라는 점.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항상 그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 분명히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이다. 고용은 일정 부분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그 목표치 도달해 놓고 있다. 나름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물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물가,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지표는 2%입니다. 근데 지금 2%가 채 안 되는 한 1%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어떤 그 변화 부분 꼭 좀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연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연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결국은 금리 결정에 향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결국 시장 내 유동성의 움직임에
상당히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시장 투자 심리 변화 매우 근원적인 부분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 짚고 왔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가장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이번 주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또 간밤에 나온 WTO의 지표에 따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좀 크게 영향이 미칠 것 같거든요. 네, 물론이죠. 지금 뭐 우리 증시를 놓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놓고 소위 말하는 샌드위치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 틈에 끼어서 그들의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입장, 우리들의 위치. 이를 극복하기에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기간 우리는 중국의 눈치 그리고 미국의 눈치 그리고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들의 관계 개선을 지금 우리 시장 상당 부분 갈망하고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는 이번 주에 있을 10일, 11일에 있을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발언을 계속해서 연달아 내놓고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커들로 경제위원장도 마찬가지. 일단 뭐 협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커들로 그 경제위원장의 이야기. 그리고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협상 타결을 원한다라는 점. 그리고 무역 합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까지 봅니다. 협의가 불발이 된다. 합의가 불발이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 상당 부담스러워질 수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대중국 추가 관세가 2주간 15일간 그들의 중국의 건국절 10월 1일을 좀 양해하는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 15일 이후로 연기를 해놨다라는 점. 근데 이게 10일, 11일 고위급 협상에서 어떤 그 합의가 최소한의 스몰 딜이라도 합의가 결렬이 된다라면 당장 15일부터 미국에서는 중국 물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상당히 조금 좀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두 번째, 미국에서 사실상 지금 현재 경제 지표가 특히나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축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시장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던 조정을 심화시켰던 가장 큰 것 ISM 제조업 지표였다. ISM 제조업 지표가 2달 연속 위축이 되어지는 50 이하로 하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합의가 불발이 된다라면 자칫하다가는 10월 ISM 제조업 지표 부진이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은 3개월 연속 ISM 제조업 지표의 부진이 위축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불안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최소한 스몰 딜 하나라도 이번 고위급 협상을 통해서 시장 내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미국, 중국에 대해서 강경 태도를 계속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으로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 지표의 둔화가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 지난주 시장 보면 잘 우리가 한번 좀 회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조금은 더 좀 내성이 쌓여있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국은 이미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장기화를 대비해서 지난 8월부터 내수 중심의 부양 정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수출의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 부양 쪽으로 이미 그들의 경기 부양 정책의 방향에 각도를 틀어놨다라는 점. 미국이 조금 더 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 따라서 시장, 어쨌든 뭐 스몰 딜, 뭐 노 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 고위급 무역 회담의 어떤 그 획기적인 결과보다는 획기적인 결과는 정상들이 발표하지 않겠느냐. 정상들이 일단 모양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한번 만나게 되는 에이펙 정상회담 11월 16일,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면서 그때 어떤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노딜이냐 아니면 스몰 딜이냐, 이를 놓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게 될 것이냐 내려가게 될 것이냐. 결국 노딜이라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가라앉게 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시가총액 대형주나 뭐 이런 쪽보다는 중국 쪽에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 현재 중국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를 대비해서 중국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이미 상당 부분 발동을 걸고 이미 여기에 총력 질주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의 내수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노딜 시에는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스몰 딜이라도 시장 내에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 부분이 있다라면 시장 일단 상당히 그 고무적인 어떤 그 변화 내지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의 개선이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관심으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노딜과 스몰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노딜 쪽이라면 중국의 내수 관련 소비주, 스몰딜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라면 외국인 수급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관심이 확실하게 시장 내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단 시장 미리 지금부터 당장 베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보시면서 어떤 그 분위기의 움직임, 그리고 뉴스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서 이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소간 좀 튜닝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에 미국 측에서는 좀 스몰 딜이라도 사수하려고 할 테고, 고위급 회담 이후에 이 에이펙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면서 오히려 큰 딜이 나올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도 좀 요동이 칠 텐데요. 시청자분들 이번 주에도 관련해서 나오는 실시간으로 나온 뉴스들 계속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개장 전에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실패한 7조 원대 영업이익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여러 가지 투자 계획도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시장이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컸었고, 물론 지난주 조금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9월 초부터 계속되는 지속적인 삼성전자의 신고가 경신 부분, 왜 신고가 경신을 계속해서 했을까? 이 부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나름 연관시켜서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이슈였죠. 하나는 이제 반도체 시황의 개선 가능성. 소위 말하는 반도체 출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 주었다.
그리고 그 출하량의 증가는 일단 3분기가 바닥으로 해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크게 확산되었다라는 점. 여기에 신제품 출시 모멘텀도 한몫을 했다. 신제품 출시. 일단 갤럭시 노트 10이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시장, 소위 말하는 혁신의 어떤 제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갤럭시 폴드 초도 물량의 완판 행진이 계속되면서 그 흥행,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을 상당 부분 넘어서게 되면서 신제품 출시 모멘텀에 그들의 반도체 출하량이 개선되면서 바닥 탈피 가능성이 가세됐다.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결국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성을 바꿔놓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결국은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그 포문을 여는 삼성전자 실적 시장 기대치를 넘어설 것이냐, 아니면 넘어서는데 아주 많이 넘어서게 될 것이냐, 시장 전망치 정도 수준에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를 못 미치게 될 것이냐. 근데 시장의 지금 현재 기대감,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줄어드는 쪽이 아니라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폭을 상당 서프라이즈성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전망치 수준에서 머물게 될 것이냐. 근데 두 가지로 좀 좁혀지게 된다면 최소한 시장 안도 랠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의 지금 어떤 그 투자 심리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를 다시 한번 조금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결국은 바닥권, 실적의 바닥권 탈피 가능성에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내일 아침에 이제 실적 발표 예정에 있죠. 3분기 영업이익은 최소한 7조 원은 넘을 것이다. 지금 최근 영업 실적 컨센서스를 발표된 컨센서스를 좀 종합을 해보면 7조 1,500억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좁혀져 가고 있다. 그러면 지난 9월 말, 불과 이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는 시장 컨센서스가 7조 원 이하, 약 6조 9천억에서 6조 9,500억 정도로 봤었죠. 근데 이게 점차 시간이 가면서 실적 발표에 임박하게 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상향 조정이 잇따르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7조 1,500억 원대 어떤 그 시장 컨센서스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닥권 탈피다. 지난 1분기 그들의 실적이 6.2조 원. 지난 2분기 그들의 실적이 6.6조 원. 이번 최소한 7조 원을 만들어낸다라면 3분기 연속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실적은 바닥을 지나가고 있구나. 바닥을 돌파하고 나오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어떤 그 부각이 되는 모멘텀이 시장을 그 주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멘텀 부여 기간이 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여기에 이제 그 신제품 출시 모멘텀까지 가세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그 시장 그들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상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시장으로의 경영 투명성의 제고, 주주 이익의 주주 친화 정책의 어떤 그 변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가세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에 이번에 상당 부분 관심이 많다라는 점. 특히나 이번 분기에는요,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생각을 해본다라면 조금은 좀 9월 달에 한 10% 정도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그다지 뭐 저평가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은 모멘텀 쪽에
관심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핵심은 모멘텀이다. 그러면 모멘텀 확보를 위한 어떤 그 기업들이 가져야 되는 그 배경, 핵심 배경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신제품 출시 모멘텀, 흑자 전환 모멘텀, 그리고 어떤 그 시클리컬한 상황에서 바닥, 소위 말하는 영업 사이클, 순환 사이클에서의 그 변화 부분. 근데 이번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신제품 출시 모멘텀과 순환 사이클 모멘텀을 동시에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일단 뭐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실적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관심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내일 발표되는 실적이 시장을 상당 기간 끌고 갈 그럴 가능성이 이끌고 리딩해갈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저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바닥권 탈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바닥권 탈피가 나오게 된다라면 바로 이어져서 SK 하이닉스의 바닥권 탈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러면 주가 수익률 차원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오히려 더 유효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점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순환 사이클 변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 좀 이제 그 3분기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그 순환 사이클을 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반도체에 가려서 자동차 업종 상당히 힘들었죠. 자동차 중국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 판매가 2018년 감소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변화, 지각 변동, 전기차로의 어떤 그 전환 가능성, 기대감, 여러 가지가 많이 교차하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의 어떤 그 실적 개선 가능성 상당히 없었지만 이번 분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각 업종별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 상장사들의 실적은 일단 작년 3분기보다는 감소할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3분기가 사상 최대치 실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업종을 막론하고 작년 동기 대비한 실적 변화, 실적 비교는 조금 좀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오히려 좀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3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낸 작년 3분기. 그러면 기저 효과를 놓친 상황에서 잘못하면 착시가 작용될 가능성, 착시에 현혹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작년의 기저 효과에 대한 성장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 분기 대비해서 아니면 전전 분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실적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 부분 좀 착시에 좀 현혹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에 제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지금은 주요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경기가 어렵다. 정부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실적의 개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쪽에 기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는 맞는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서 주가 관련 모멘텀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3분기 실적 시즌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봐야 될 그럴 어떤 무게중심이 쏠린다라는 점. 그러면 지금 업종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어지고 있는 업종, 그리고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업종, 하향 조정이 되어지고 있는 업종. 하향 조정이 되어지고 있는 업종은 아직 업종별 순환 사이클이
지금 개선의 사이클로 아직 진입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조금 좀 시간적인 후행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상향 조정되는 업종, 자동차 업종과 식품 업종 그리고 의료 업종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은 다음 분기 4분기 실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업종별 순환 사이클에 진입을 아직 못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두시고, 대신에 바로 이어서 언젠가는 순환 사이클에 도달이 될 텐데 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업종은 화학업종과 정유업종, 철강업종, 그리고 여행업종과 항공업종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여행업종과 항공업종은 조금은 좀 다른 차원이죠. 한일 갈등에 의한 어떤 그 여행업종과 항공업종의 어떤 그 순환 사이클 미진입으로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부분 짚고 왔는데요. 오늘 장 후에는 LG전자, 그리고 내일 장 전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좀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3분기 실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이다. 근데 여기서 밸류에이션 보다는 모멘텀을 따져보자. 왜냐하면 모멘텀을 왜 따지는 그런 상황이냐 하면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그럴 가능성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도 마찬가지, 유로존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금 경기 부양을 힘쓰고 있는 그런 국면에 이미 일정 부분 진입이 되어 있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경기 부양을 이미 기진행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에 따른 결과물이 이제는 기업 실적에서 서서히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에 맞춰서 과연 실적이 부합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실질적인 경기 모멘텀은 4분기 이후 4분기부터 실적 모멘텀은 나타날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하지만 이번 3분기 확실하게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인 여부, 확인 시점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점. 정부의 부양 의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지속되는 속에서 부양 의지가 계속되는 어떤 그 재정 확대가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 어떤 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업 이익의 속도 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점. 네, 이 큰 그림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물론 이번 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 이런 부분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시나리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시나리오 결국은 시장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세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려봅니다. 미세적인 변화에 흔들리시기보다는요, 시장 유동성 중심의 경기 부양 중심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우상향 방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여전히 두시고요. 전반적인 시장 전략 마련해 나가시면 긍정적인 결과 만들어내실 수 있으리라 분명히 자신합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점차 그치겠는데요.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 강원 영동에는 5mm 내외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18도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오겠고요. 속초와 강릉의 낮 최고 기온 18도, 울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9도, 부산 22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의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다만 한글날인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